저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언제 할 거냐 이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전례에 비춰봤을 때라면 전직 대통령 선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 변론기일 종결 이후에 14일 안에는 다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왜 선고가 안 나오는 걸까 좀 궁금한데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법리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번 주다, 다음 주다 예. 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네. 정말 취재를 해보셨군요. 정말 취재의 영역인데 심지어는 그 대통령 대리인단 이쪽에서도 전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없고 예.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풍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근거가 확인된 내용들은 아니라 가지고 네. 본인들은 이번 주 다음 주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준비는 하고 있다. 계속 대비는 하고 있다. 예, 예. 지금 야권에서는 한 헌법재판관이 본인의 개인 약속을 23일 이후로 연기했다. 지금 뭐 이게 현재 주변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까지도 단서가 될 정도로 23일 이후로 연기했다는 걸 보면은 그 전에 끝내나 봐. 뭐 이런 식의 추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완전히 풍문이잖아요. 풍문이죠. 그러니까 진짜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것마저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면 그 약속은 재판관이랑 그 사람이랑 둘이 잡는 약속이잖아요. 네. 헌재의 결정은 8명이 하잖아요. 예. 그 사람과의 약속을 8명이 한꺼번에 협의해가지고 잡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관이 나는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그 사람 혼자는 생각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결론이 안 모아지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나머지 재판관들이 나는 더 심리해야 된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심리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이라는 게 나는 어떤 결론을 갖고 있어가지고 들어갔을 때 일치가 되거나 정족수가 넘어가가지고 뭐 딱 결론이 빨리 난다라고 하면 한 번에도 끝나요. 예. 근데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네. 저 사람은 이걸 더 보자고 그러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도 있었네. 그럼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이라는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관 개인은 나는 뭐 그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네. 나머지 사람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뭐 한 뭐 23일 뭐 앞뒤로 이렇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까지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아마 이번 주 중에 더 먼저 나올 거다. 이게 여권에서 나오는 이제 관측인데요. 어제 주진우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총리실 같은 경우는 좀 탄핵 심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서 총리와 관련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던데. 어제 저희 법조팀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들이 또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럼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 건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건 또 취재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전혀 이제 취재된 부분은 예. 없고 이제 네.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은 먼저 선고되는 게 맞아요. 네. 이 관련된 사건들의 선결 문제로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이 확실하다면서요. 그럼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대행이 끌고 나가야 되는 확실한 그런 혼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장관 대행보다는 총리 대행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주장으로 봤을 때도 총리에 대한 게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맞아요. 먼저 네. 들어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럼 정치권에서는 일치 단결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네. 그죠? 왜냐 한덕수 총리는 미국의 부통령제에 하고 맞닿아 있는 그 정도 직책이잖아요. 예. 러닝메이트. 근데 이제 네. 우리는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총리인데 그 대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명될 때 국회 인준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회 동의가 있기 때문에 예.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건데 장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관은 뭐 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뭐 거기서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해도 임명이 네. 되는 그런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는 총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자기들이 수습한다는데 오히려 수습을 위한 전 단계의 선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게 민주당의 비판받아 마땅한 점인데 네. 모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이 선결 문제로 들어와 있었는 게 정치적으로 맞죠. 네. 두 번째 법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정족수 문제가 있어요. 151인으로 탄핵했어야 되느냐, 200인 이상으로 탄핵했어야 되느냐, 네. 란 쟁점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한 해 만에 막 압박을 계속 넣을 때 한덕수 총리의 사건으로 그게 기준점이 딱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한 거가 뭐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얘기 하네. 200인 이상은 안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게 다 정리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도 사그라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결 문제도 맞고, 그리고 지금 임명권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뭐 마은혁도 임명해라, 뭐 이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근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정족수가 200인 이상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192석인가 뭐 이렇게 이제 가결이 됐을 거예요. 그럼 200일 못 넘은 건 확실하니까 과연 그랬을 때 그럼 권한대행이 최상목으로 넘어갔었느냐라는 쟁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넘어갔는지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위해서 그때 임명한 2명의 지위가 확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법적으로도 선결 문제로 삼는 게 맞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나 민주당은 그게 두렵겠죠. 예. 왜냐하면 정족수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무효였다라고 하면 최상목으로 권한대행이 안 넘어갔었네? 그럼 그때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판관 지위가 없는 거 아니야? 란 논쟁으로 가면 이게 지금 헌재 전체의 심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그럼 민주당이나 헌재에서는 그거를 원치 않겠고.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또 이제 공정력이라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사실. 공정력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임명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무효가 아닌 다음에는 권한 있는 사람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이 정족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넘어가지 않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무효였는지 명백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때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행위는 유효한 걸로 일단 공정력이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예. 일단은 유효하게 쭉 가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게 전체가 다 뒤집어지냐라는 쟁점에 대해서 이제 공정력에 대한 이슈를 판단은 해보게끔 돼 있긴 해요. 네. 그런데 민주당과 헌재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가고 그걸 싶지도 않고. 그걸 논하는 순간에 아 이거 재판 다 무효다. 이제 이런 정치권이나 뭐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여론이 출렁거릴 때는 또 쉽지 않아지거든요. 예.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그게 좀 걱정되면 그냥 의결 정족수는 151이다라고 해버리고 결론 내면 되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려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주관해가지고 만든 주석서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또 이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그 대행을 하고 있는 그 직의 직책의 기준으로 해야 기준으로. 된다. 법리적으로는 또 이게 200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음. 제가 보기엔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저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헌재에서 만든 주석서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아분열처럼 그렇죠. 이 말해놓고 다른 판결하는 이게 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법리도 없고 논리도 없어. 뭐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그게 예.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뭐가 다 걸려 있다 보니까 선고 일자를 못 잡는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예.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앞에 거는 완전히 법리적으로 충돌 생기고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자아분열 생기게 생겼으니까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에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증이 먼저 드러날까봐 그래서 미루는 것이다. 뭐, 같이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은 대통령의 그 심판 대상인 사건이 뭐 쟁점이 한 5가지 정도 되지만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겹치는 지점이 되게 미세해요. 예를 들어서 포고령 위반? 한덕수 총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뭐 체포 지시? 뭐 이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한덕수 총리야말로 진짜 그런 게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겹치는 건 국무회의에 참여했을 때 벌어졌던 그거밖에 없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심증이 드러나더라도 그거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다 드러내는 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먼저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과 뭐 정무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선고를 미룬다? 라는 거는 그걸로 초래되는 혼란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진 않다. 왜냐면 다 겹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건은 쟁점이 겹치는 사건들도 다 많지만 각각의 이유로 별개로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 공범들이라고 지금 기소된 사람들은 다 실형까지 막 나왔잖아요. 네. 다 구속돼 있고.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 앞에 유죄나고 이런 거 상관없다면서요. 예. 다 각각의 사정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한덕수 총리든 뭐 다른 국무위원이든 그냥 먼저 선고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게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정무적인 고려가 너무 들어간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예. 먼저 끝난 사건이 정리가 됐으면 선고를 먼저 하는 게 맞고 아까 얘기한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선결 문제이기까지 하다면 예. 빨리 선고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렇다면 큰 사건 두 개를 같은 주에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구속 취소 쟁점으로 인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도 늘어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가는 게 맞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서대로라면 한덕수 총리부터 이번 주에 하고 대통령이 좀 다음 주 또는 뭐 그 이후로 미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관련된 게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간 게 한덕수 총리랑 박성재 법무부 장관 요렇게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박 장관에 대해서 어떤 뭐 판단이 먼저 나온다면 이건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어떤 심증이 미리 드러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또 되겠네요. 똑같이 되겠죠. 근데 예. 논리 일관하지 않은 게 그럼 그 국무회의 때 참석했던 분들 다 똑같이 탄핵을 하든가. 솔직히 말하면은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안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했던 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탄핵 소추했던 거잖아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째려본 게 원인이죠, 뭐.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 그러니까 째려본 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사실 입장이 다를 것도 없는데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했던 거잖아요. 네. 정말 이런 나라는 없어요. 탄핵 소추를 이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왜냐면은 70년 사법 역사상 탄핵 소추권 이렇게 남용했던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뭐 두 건, 세 건 뭐 요게 역사상 전체가 다 그게 두 건, 세 건이 다였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29건이 한꺼번에 터진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남용인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이게 너무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만들어냈다. 그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국가와 헌법 질서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 정쟁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예. 이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걸 뭐 다음 선거에서 책임 물으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다음 선거가 탄핵소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잖아요. 굉장히 또 3, 4년 지나고 나면은 그 쟁점 얘기하면 또 지나간 얘기 하네 어쩌네 또 그렇게 하거든 뻔뻔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따박따박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